마인드 9강이 되겠습니다. 자, 경매 편견이라는 장이 이제 부자 마인드 책의 5장에 이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경매의 편견은 무지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놈이 경매 나가고 남의 집을 뺏느냐. 그 다음에 경매 시장은 필수적인 시장이다. 뭐 등등등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 경매 편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것이 편견이냐, 여기에 적어 놓은 것만 편견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편견은 어떤 거를 말하냐, 예. 여러분이 웬만한 이제 예를 들면 경매에 있어서 이제 경매 입문자입니다. 예. 그러면은 100이면 100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편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을 때 갖고 있는 생각들이 주종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다 사실 접해보면은 틀린 생각인 경우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를 편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우친 생각을 말하는 건데, 문제는 확실하게 생각을 했을 때 경매에 내가 초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10중 8구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수영을 오늘 배우러 갔어요. 그러면 내가 수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어떤 해보지도 않았지만은 어떤 막연한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막연한 생각들은 실제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배워보고 해보면은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편견은 실제로 해보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편견의 대표적인 원인을 보면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몰라서 온다.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이런 어떤 편견이 생긴다면 내가 공부를 해서 알면은 편견이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렇죠. 공부를 해서 알면 편견이 없어집니다. 처음에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자동차가 2톤짜리가 굴러가는데 무섭죠. 이거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어쩌지 하죠. 그러나 내가 면허를 따고 도로 주행을 많이 하고 또는 이제 어디 여행을 가족끼리 가보고 물건을 실어도 보고 등등등 해서 자동차의 편의를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차 없이 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는 것은 이 투자를 가지고 롱런하기에는 필수적인 것이다. 롱런. 그죠? 한 번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평생 하는 것이 경매 투자고, 평생 할 거면 이왕이면은 편견을 완전히 깨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견을 깬다는 게 어떤 편견을 깨느냐, 여기 보시면 경매의 편견은 보면은 여기 어린 놈이 경매 나가고 남의 집을 뺏느냐. 자, 저는 경매할 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20대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어린 사람이 경매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부러움을 갖기보다는 비판하는 어떤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쪽이 그렇죠. 그 다음 명도를 당하는 명도 대상자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자기들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놈은 경매하면 안 되면 몇 살부터 경매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 하겠죠. 예. 그래 놓고서는 이제 자기의 어떤 가족이 20살만 넘으면 야 너는 20살만 넘었으면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냐 어른스럽게라고 얘기하겠죠. 자, 이런 어떤 터무니없는 이론들, 터무니없는 어떤 견해들이 은근히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경매 시장의 소비자는 낙찰자다라는 말도 사실상 편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시장이라고 표현을 했죠. 경매 시장. 경매 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원 경매 시장. 그죠? 시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합법적인 시장이죠. 경매 시장은 합법입니다. 누구 거를 뺏고 하는 거가 아니에요. 뺏는 게 범죄고 나쁜 거라면 형사처벌을 받겠죠. 그러나 이것은 합법적인 시장이고 이 합법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법원
법원이 이 물건을 팔려고 내놓죠. 그걸 공고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식으로 법원이 내놓고 우리는 응찰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매하는 부동산은 상품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처음에 이제 경매 편견이 있을 때는 경매라는 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가 재수 없는 집이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았습니다. 제가 다닐 때, 할 때. 그래서, 그러면 어떤 집은 재수가 있는 집이고 어떤 집은 재수가 없는 집이냐. 그러면 이 A라는 사람, 처음에 이 집을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해서 분양업자가 돈을 받고 나갔고, 돈을 벌고 나갔다면, 이 분양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 집은 돈 번 집이 되는 것이고, 이 집에 들어와서 살다가, 여기에서 망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망한 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집을, 저렴하게 사서, 시세 차익을 보고 팔면 그 사람한테는 돈 되는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수 있는 집이다, 없는 집이다라는 생각이 어떤 근거도 없는 내용인데도, 사람들은 경매는 재수 없는 집 아니냐라는 어떤 이제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습니다, 이런 게. 초보자일수록 개발 유망지만을 고집한다. 이런 것도 어쩌면 편견이죠. 왜냐면, 신문에서 보고 들은 게 맨날 개발인데,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는 개발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지만은, 굳이 내가 지금 경매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개발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 경매 초보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돈이 적어서 투자하지 못한다. 돈이 적다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적냐?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매 실력이 좋고, 더 많이 떨어진 물건을 잡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는 것이고, 대출로도 부족하면 내가 신용대출도 받는 것이고, 아니면 지인한테 빌릴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이거죠.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3일을 굶었어요. 근데 쌀이 없어. 그럼 굶어서 죽습니까? 아니다. 풀을 긁어서 먹고, 나무를 뽑고, 버섯을 채취하고, 산에 가서 열매를 채취하고, 돌아다니는 짐승을 잡아먹고, 뭐 이런 어떤 형태로 옛날부터 인간이 생존해 왔지 않습니까? 뭐 쌀하고 뭐 보리가 없고, 그 다음에 김치가 없으면 굶어 죽었나요? 아닙니다. 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뭔가 없으면은 다른 대체제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물건은 좋은데 내 돈이 부족해. 그럼 빌려오는 건 상식인데, 희한하게도 빌리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한다. 그렇지만은 쌀이 떨어지면은 라면을 먹고, 라면이 없으면은 비스켓, 과자 부스러기를 먹고, 그것도 없다면 산에 가서라도 뭘 먹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래서 이 편견에 대해서 휩싸이면은 사실 구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거는 스스로의 생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편견이 강한 자, 즉 무지한 자, 뭐를 모르는 자는 경매 투자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뭐 세금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적어서 실망이다. 예, 세금 정책은 자주 바뀌죠. 자주 바뀌니까 세금이 너무 폭리야. 지금 같은 경우에 1주택은 1년에 팔면은 한 70% 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70%를 떼가니까 내가 10억을 벌면 7억을 빼가고 1억을 벌면 7천을 뜯어가. 야, 이거 경매 못하겠네. 그게 아니고, 이게 불과 2년 전, 3년 전에는 1년 안에 팔아도 40%였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시절로 또 회귀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못 기다리겠는데 나는? 그러면은 70%를 내면 되는 거고, 70% 내기 싫은데, 그러면, 그럼 경매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요렇게 모든 것은 무지에서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무지하면 경매를 안 하면 되지. 아닙니다. 경매를 안 하면 확실한 건 돈을 못 벌죠.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육체를 움직여서 월급 타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자본소득하고 노동소득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육체를 움직여서 돈을 버는 시장, 요거는 우리의 육체가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이 들면은 자본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노동에 의존하는 어떤 그 일자리는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이 그렇게 됐는데요. 예, 그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니까 노동 수익보다는 자본 수익이 더 큰 것 같고 나는 그대로 가고 싶어.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그 길을 파면 되는 겁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선택이 되겠죠. 자, 부자 마인드의 경매 편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